안녕하세요. 투머치팍입니다. 3월 18일 목요일까지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도 투머치팍과 함께 시장 분석을 통해서 내일의 종목을 같이 선정해 보시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FOMC에서 변화는 없다는 내용을 밝힘에 따라서 시장이 안정세에 돌아섰음을 확인이 되고 있고요. 오늘 참 좋은 여행을 비롯하여 관련 여행사들이 해외 특산품을 판매하는 등 이렇게 다각도로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행주들의 변신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팍입니다. 먼저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주요 이슈를 같이 살펴보시겠습니다. 계속되는 LH 투기 의혹 관련된 뉴스가 지속되고 있고요. 제로금리로 인해서 시장 안정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표주를 중심으로 하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라가고 있고요. 자동차 대표주와 관련된 만도와 한원시스템과 같은 종목들이 서서히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암호화폐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그런 기대감 속에서 우리기술 투자라든지 비덴트가 끝없이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고요. 또 백신 여권 관련주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급등 종목으로는 가장 주목을 받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가 역시 따상을 기록하였고요. 대원화성이 어제 말씀드렸던 미중무역 관련 히토리 쪽에서 상한가가 나왔습니다. 오늘 프레스티지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여러 신규 상장주들이 한 번에 주목을 받으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비즈니스온과 같은 데이터와 인터넷 관련주도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지오소프트와 같은 이런 배송 관련된 주도 끝없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메디아나와 같은 의료 쪽에서 실적이 나오는 제약 바이오주가 턴하는 흐름도 나타나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 결제가 오늘 결제 시장 쪽이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 해서는 NHN 한국사이버 결제와 라온시큐어, HMM, ECS를 준비하였고요. 오늘 리포트로는 페노션과 동원 FMB, 리노공업, 해성 DS를 준비하였습니다. FOMC에서 경기 자신감이 높았지만 2023년도까지 금리 변화는 없다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주가가 오르고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심리가 재개되면서 달러도 약세에 들어섰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모두 상향 조정했지만 23년도 말까지 금리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시사하면서 시장을 달래주는 멘트가 나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국내선을 쉽게 못 구해요. 3시간 만에 완판, 바로 여행사 변신이 통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이 해외 특산품 판매를 시작하였고, 모두 투어는 해외 직구 대행 서비스를 시작하였고요. 노랑풍선도 타이드 스퀘어와 함께 가세하고 있고, 클룩이 또 홍콩 대만에 한국 특산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작지만 고객 협력사와 함께 새로운 사업을 펼친다는 부분에서 이렇게 여행사들이 온라인 해외 직구 대행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부분에서 좋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 좋은 여행은 올해 1월까지 석 달간 유럽 특산품 8천여 개를 팔아서 5억 6천만의 매출고를 기록하였는데요. 특별한 홍보 없이 31만 명의 기존 회원을 대상으로 자사몰인 참 좋은 마켓에서 판매되었다는 부분에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50% 가까이 비싼 가격에 팔리고 있는 식초 같은 것을 수입해서 또 참 좋은 마켓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벤트성으로 운영하던 참 좋은 마켓을 더욱더 넓혀가면서 이렇게 회원 확보와 여러가지 고객 수익성까지 확보할 수 있다는 부분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행 업계가 다양한 쪽에서 이커머스 쪽으로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츠팍의 시황 분석입니다. 오늘은 핀테크 관련된 종목들 NHN 한국사이버결제와 라온시큐어, SBI, 핀테크 솔루션 이쪽 섹터의 흐름이 좋았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도체 재료 부품 쪽에서 아이원스와 또 월덱스, 이녹스 첨단 소재와 같은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하게 되고 있다는 기업 대부 시스터즈와 루트로닉, 서울 옥션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요. HMM 또한 우상향을 그리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은 신규 상장주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K바이오사이언스 열기에 따라서 신규 상장주 쪽에서 제약 바이오가 완전히 살아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가상화폐와 디지털 화폐 쪽에서 여전히 결제 시장까지 연결이 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이버가 또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인터넷 대표주가 좋은 흐름이 나타나기도 하였고요. 우주 관련된 쪽에서 세트랙 I를 중심으로 하여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고, 한비소프트, M게임, 미투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어소프트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TCK와 리노공업은 계속해서 리포트가 또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 반도체, 월덱스, 사이맥스와 같은 기업들 장기적으로 계속 좋을 것 같고요. 미세먼지 관련된 종목도 여전히 주목받고 있고, 메디아나와 메가이CS, 제놀루션과 같은 실적이 좋은 제약 바이오주의 턴어라운드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에 따라서 로트로닉과 하나시스템, 이즈미디어, 신테카 바이오, 비덴트, 만도까지 계속해서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3066포인트, 코스닥은 949포인트로 좋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거래소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는 기관들이 연기금까지 들어오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강원랜드 슬롯머신이 역대 최고 잭팟이 터졌다는 내용으로 당첨금 9억 8천만 원짜리가 나왔다는 내용이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상승 테마를 살펴보시면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하였고요. 프레스티지 바이오 시리즈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이오다인과 사이버원, 최근에 상장했던 종목들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오 이뮨텍과 시엔투스 성진, C랩까지 같이 올라가는 흐름이 연결이 되고 있고요. 오늘 카카오가 2%, 네이버가 5% 올라가면서 기존 최고치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고, 데블 시스터즈는 오늘도 8% 올라가면서 또다시 역대 저고점을 깨고 있습니다. 대원 미디어가 OTT 관련 수혜주 쪽에서 이제 흐름이 돌아섰다는 부분을 같이 한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위 1%의 곳의 픽을 보시면 비덴트와 우리기술 투자 계속해서 담아가는 모습 나오고 있고요. 페노션과 HMM 이쪽 업황을 고수들이 주목하고 있다는 부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신풍제약과 박셀바이오, 현대바이오와 같은 많이 담던 종목들을 담아가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사료 쪽에서는 우성사료를 아직도 주목을 하고 있고, 한솔로지스틱스와 서울식품과 같이 다시 한번 물류 관련된 종목, 또 나스닥 상장과 관련된 삼성출판사를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된 쪽에서는 노바텍이 장 초반에 매우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대원 화성이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장을 이끌고 있습니다. 특히 해운 쪽에서는 HMM이 오늘 5.36% 상승하였는데요. 기존의 전고치를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큰 급등세가 나오고 있고, 우리기술 투자는 오늘 25%나 상승하면서 기존의 고점을 꽉 깨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덴트와 위지트, 갤럭시와 머니트리, 다날까지 계속해서 핀테크 관련된 종목, 가상화폐와 연결되어 디지털 화폐 시장까지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SK바이오사이언스가 시가총액 30위로 올라서면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가만히 있으면 벼락거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외 주식시장에서 20대들이 강력히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20대의 증가폭이 다른 연령의 2배를 넘어간다는 부분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화군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공무원들이 부작용을 호소하면서 잇따라 휴가원을 제출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요. 강화군 뉴스에 따르면 87명이 발열과 두통, 근육통을 호소했다는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백신 영향이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유럽 쪽에서 계속해서 논란이 뜨겁다는 부분에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 옥션 미술시장에서 경매 관련된 부분에 이슈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K 옥션에서 경매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보이시는 그림 한 점이 A4 용지보다 작지만 8,200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요. 다른 미술 작품은 14억 6,200만 원에 낙찰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우환의 작품은 7점 출품이 되어 5점이 팔렸는데요. 총 낙찰 금액만 26억 5,500만 원을 기록하면서 미술품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또 솔비가 또 권지한이라는 이름으로 작품을 만들고 있는데요. 오늘 솔비 작품이 1,010만 원에 팔리면서 역시 이 팔린 곳이 서울 옥션입니다. 이렇게 미술품 시장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관심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오늘 5월에 신부도 이혼도 줄었다는 내용 으로 코로나 이후에 결혼식도 줄어들고 이혼하는 것도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오늘 속보로 종근당이 코로나19 치료제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20% 다시 상승폭을 반납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코는 계속해서 수소와 관련된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린 수소 역량 확보에 나선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암모니아 도입을 위해서 호주 기업과 협력을 하고 있고요. 추출 기술을 상용화해서 그린 수소 시대를 앞당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메모리 정리를 유도하는 쪽으로 중국 앱들이 많이 깔리고 있는데요. 사용자 정보를 무단으로 탈취해서 이러한 문제가 되고 있는 앱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업비트와 또 관련돼서 이런 K뱅크가 카카오뱅크 추격전에 들어섰다는 내용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연결 계좌 부분으로 급성장하고 있다는 부분, 1, 2월 가입자만 92만 명으로 카카오뱅크의 2배를 기록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부분 신규 고객이 비트코인을 하기 위해서 70%가 2030 세대라는 부분에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또 현직 경찰이 세종 스마트 산단 발표 1년 전에 부지를 매입해서 관련된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뉴스가 또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BNT의 임상과 관련돼서 굉장히 기대를 했었는데요. 오늘 2차 변수 꺼끌거림 부분에서 통계적 유의차가 확인되었다는 내용으로 삼성 분석에 기대치를 다달하지 못했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한가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나왔고요. 같이 한번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루트로닉이 어제 리포트에 이어서 올해 해외 매출 가속화, 계속되는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내용으로 하나금융투자에서 또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매수 목표 주가를 19,800원까지 제시한다는 부분에서 오늘도 큰 상승이 나왔고 같이 한번 루트로닉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팡에 이어서 상장을 노리는 마켓컬리가 지난해 매출만 1조 원에 육박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에서 잠정 실적을 공개하였는데 지난해 매출 9,523억 원, 영업 손실은 1,162억 원을 기록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LH 투기 의혹 관련해서 블라인드를 압수수색한다는 내용이 나오면서 이제 직장인들이 블라인드의 글을 함부로 쓸 수 없는 것이 아닌가에 대한 내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리포트입니다. 해성 DS와 MC넥스는 자동차 부품 관련된 쪽에서 확실히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해성 DS는 매수 투자 의견을 여전히 유지하는 쪽에서 목표 주가를 41,000원으로 상향하였다는 부분에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 공급 부족 상황이 극심한 자동차용 반도체향 리드 프레임의 리드 타임이 기존 4, 6주에서 16주까지 길어진 상황으로 적어도 3분기까지는 동제품의 강력한 매출 증가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는 부분에서 올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를 41,000원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노공업인데요. 최근 2, 3일째 계속해서 주가의 흐름과 리포트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반도체 검사에서 어댑터 역할을 담당하는 소켓과 초음파 진단기용 의료기기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으로서 최근에 목표 주가가 상향되면서도 살짝 조정이 있었는데요. 이것이 기회라고 판단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이 작년에 554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순이익 710억 원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장하는 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동원 F&B인데요. 1분기 시장 기대를 충분히 충족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391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설날 선물 세트를 반영하게 되면 이미 기대치를 충분히 넘어섰다는 내용 나오고 있고 올해는 전년 대비 온라인 매출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 30% 성장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이라는 구간 부분에서 앞으로 추정치를 상회할 가능성에 목표 주가를 28만원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펜오션인데요. 1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590억 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56% 상승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운임 강세에도 실적 모멘텀이 다소 약한 이유는 가파른 시황 및 유가 변동성 때문이다라는 내용 나오고 있고요. 2분기 연결 영업이익이 또 648억 원으로 증가할 거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 의견은 목표 주가 7,000원까지 상향하였다는 내용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상보다 강해지는 드라이 벌크 시황을 감안할 때 연간 이익 추정치는 유효하다는 부분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급등 느낌이 온다입니다. HMM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점을 오늘 뚫는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의 실리 시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NHN 한국사이버결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모아가는 흐름이 나오면서 오늘 거래량이 크게 실렸기 때문에 주가가 다시 턴하는 흐름으로 되지 않을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ECS 역시 급등한 이후에 계속해서 횡보하고 있다는 부분 한번 크게 터질 수 있는 자리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라온 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최근에 거래량이 꾸준히 들어오면서 크게 올렸다는 부분 다시 한번 백신 여권 관련주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습하게 저평가 가치주 관심 기업 종목들인데요. 미투온, 더 네이처 홀딩스, LG 상사에 이어서 오늘은 제놀루션과 DY파워를 추가해 보았습니다. 제놀루션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저평가인 상태로 오늘은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적 대비로만 본다면 6만원이 적정가로 한참 더 올라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DY파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 전망이 좋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 지금 작년 기준으로만 했을 때는 2만원이 적정가로 판단이 되고
되고 있습니다. 워낙 올라가지 못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지금 상승하는 모습이 신기하기도 한데요. DI파워는 장기적으로 보실 분들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까지 투머치 팟과 함께 오늘의 시황 분석을 해보셨고요. 여행주의 또 다른 변신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비트코인 시장과 관련하여 디지털 화폐, 가상화폐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파생되어 결제 시장이라든지 개인정보 보안 관련된 핀테크 관련된 종목까지 주목을 받고 있고요. 계속해서 인터넷 대표주 네이버, 카카오까지 영향이 더해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지금까지 마음 많은 가치 투자를 꿈꾸는 투머치 팍이었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